저기 이거 사주를 볼 때요, 제가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자생이고요, 남자라고 봤을 때 무자 갑인, 이게 처음 배울 때 이걸 잘 배워야 되는데요. 자, 어떤 사주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게 남자 사주라고 봤을 때요. 예?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주 보는 순서를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사주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요. 어느 달에 월지, 어느 달에 태어난 날을 보세요. 일간이 나로구나. 그러면은, 그리고 인월에 난 신금인데 뭘 깔고 있느냐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을 분석을 하거든요. 이제 대운이 예를 들어서 5대운이라고 봤을 때 5, 15, 25, 35 이렇게 이제 대운을 적잖아요. 55. 그러면은 이게 무자생이니까 나이가 꽤 많은 거예요. 60세쯤 됐습니다. 그러면 남자라고 봤을 때, 자, 순행하니까 갑인이니까 갑을 병, 정, 이제 무기 이렇게 대운을 적잖아요. 그 다음에 인, 묘, 진, 사, 오미, 신유, 술해. 그런데 사주를 딱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 용신을 떠올라야 돼. 반드시요. 용신이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인월에 난, 그런데 또 하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합에서 설명했듯이 야, 요게 인의 한목이고 인의 한목이고 이거 아니에요. 합은 1대1일 때만 합이고 이건 이것도 합이고 이것도 합이고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건 목이야. 금금목, 금생수, 금금목. 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합은 반드시 1대1일 때만 합이라고요. 야, 요건 월하고 월지하고도 합이 돼 있고 일시지하고도 합이 돼 있으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합은 절대 그거 아닙니다. 충은 보이는 대로 다 충이에요. 충은 보이는 대로 다 충이지만은 합은 1대1일 때, 이게 없이 이렇게 할 때는 합의 의미를 갖지만 이건 합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지장간이 여기 병화가 들어있고요. 간목, 무토가 들어있고, 여기 물론 무토도 있지만은 임수와 간목이 있고, 이거 재가 강한 사주예요. 여기 위에 천간에 간목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가 아무리 여기 무토가 있고 그래도 이게 재가 강한 사주입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 이거는 재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재가 많으니까 일단 금이 용신이에요. 일단 재가 많을 때는 자기 힘이 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이 용신이고, 그 다음에 토가 희신인데, 이게 희신인데, 여기를 보세요. 지금 뭘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요, 자, 여러분들이 그 사주를 해석할 때 보통, 야, 천간은 올 잡고 지지도 뭐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천간은 10년 중에서 야, 5년은 천간이 지배하고 5년은 그거 역학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해요. 원 의미는 그게 아니고요. 요 5년 5살서부터 10년 사이는 이 사람은 을묘라는, 을묘 전체 대운에서 있는 거예요. 천간은 5년 이거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 걸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자,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인월의 신금은 이게 음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용신이 신금이고 기토예요. 쉽게 얘기해서 용신은 이게 경금은 아니고 신금이고 그 다음에 기토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요길 봐요. 요 사람이 요 대운은 참 좋은 대운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희시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식갑자의 의미를 아시라는 거예요. 제가 육식갑자에서 예를 들어서요, 여기를 봐요. 여기서 요까지를 보면은, 여기서 15, 25까지 보면은 요게 토 아니에요. 토니까 토운이 들어왔으니까 좋다라고 보지만은 이 전체를 보면 이거는 병화의 기운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만약에 여기 이게 토가 용신이면은 토가 진술 충미가 이렇게 있는데 다 토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토를 받쳐주는 천간도 자기권으로 들어왔을 때가 최고 용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이 좀 좋았는데 별 볼 일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천간이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봐요. 예를 들어서 같은 민년인데 예를 들어서 신민년이 오면은 좋아요. 이게 자기권 아닙니까? 다 음권에 있는 신금인데. 그런데 같은 미래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을미다. 물론 을신충두충이지만 이거는 양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갖고 해석을 해야지 천간은 5년, 지지는 5년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지금 무자생이니까 여기 55세에서 65 이 경신이라는 전체 대운에서 사는 거지. 그래서 경신이라는 전체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5년은 경금이고 5년은 신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왜 두 번째 시간에 그 육식갑자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꼭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외우지 않더라도 용신이 최고의 힘, 최고의 용신이 되려면은 쉽게 얘기해서 천간지지가 다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기권. 요거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같은 용신이라 하더라도 자기권으로 들어왔을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거꾸로 가장 나쁜 건 뭐냐? 가장 나쁜 거는 쉽게 얘기해서 둘 다 자기권이 아닌 거.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봐요. 을묘대운을 봐요. 여기 요때 운이 아주 최악으로 나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재가 많은 재격인데 을묘가 들어오면은 이게 다 양권이죠. 천간지지가 다 양권입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아주 나쁜 운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5살 열 때까지가 아마 재니까 상당히 경제적 고통 속에서 컸을 거예요. 경제적 고통 속에서 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해석을 할 때 이 사람은 금금목 여기 재고 해묘 반목국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뭐 부잣집 아들이다. 큰일 날 소리예요. 귀사되기 의점하다요. 여기 지금 이게 을묘 자체가 우위도 그렇고 지지도 그렇고 이게 다 양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을신충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만은 충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권에서 들어왔을 때가 최고의 용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 놓고 여기서 제가요. 그때 설명을 하다 마른 게 있었어요. 이 태원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시중에 있는 책들에서 태원이 안 써 있는 책들은 다 엉터리 책이에요. 이거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명나라 때 이때 역학을 정리하면서 태원이라는 게 벌써 몇백 년 전에 다 정리된 건데요. 제가 발견하고 쓴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 태원을 왜 따지냐면은 이게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아주 참 이 불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주를 한눈에 읽을 줄 알아는 게 뭐냐면은 어느 달에 보세요. 사주를 한눈에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읽는 하나하나 그 숙달하는 걸 알아야 돼요. 사주를 한눈에 딱 보았을 때 눈에 딱 떠야 돼. 이 사람은 인월에 대한 신금인데 일단 이게 음권인데 구성은 괜찮구나. 구성은 괜찮은데 이 사람이 재가 좀 많아서 지금 이게 재가 과해서 나쁜 사주로구나. 재가 너무 많은 사주로구나 하는 걸 염두에 두고 구성은 그런 대로 됐는데 그리고 대운을 봤을 때 여기 5살에서 15까지 을묘대운이 이게 나쁜 대운이로구나. 재가 많은데 이게 신금이 음권인데 이게 양권이거든. 을묘 자체가 양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아마 이게
을신충도 돼 있지만은 요게 이 사람이 아마 경제적 고통을 크고 자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운을 보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물론 우리가 여기 5살에서부터 1살, 2살, 3살, 4살까지의 운은 얘가 무자년에 났으니까 이 사람이 무자, 기축, 그때 경인, 신묘 이렇게 하나하나를 써야죠. 태어나서 무자년, 2살 때 기축년, 3살 때 경인년 이렇게 이제 따집니다. 그리고 5살부터 이 사람이 신묘대운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주를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때 참 경제적으로 좀 고통을 받았겠다. 그럴 때 이 태혼을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사주를 볼 때 그럼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운이 어땠을까? 부모 운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여기를 볼 때는 이게 금금목 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제죠. 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흔히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고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주를 정확히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는 거는 여기 어려서의 운을 보고 이 사주는 재가 많은 사주예요. 그리고 태운을 딱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정확히 이 사람 어렸을 때 부모 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읽을 수 있어요. 그럼 태혼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태혼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운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자본주의에서 잘 사는 길은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일단 어머니 우선 첫째로는 어머니를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최고인데, 이거 태혼을 계산할 때 태혼은 월을 갖고 하라고 그랬죠. 월줄 갖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갑인월에 났다면은 어른애를 임신 들어선 달부터 10달 만에 나니까 거꾸로 10달 전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했지만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갑이 났다는 얘기는 거꾸로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을명월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갑인월에 났다면 작년 을자에 을월에 임신이 된 거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인이에요. 인이면은 인은 자축, 인묘, 진사오, 미, 신유, 술해인데 지금 인월에 임신했어요. 인월에 임신했다면 거꾸로 10달으로 올라가 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을사월에 우리 엄마가 나를 임신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원을 계산할 때는 무조건 갑에서 하나를 더 나가고요. 지지에서는 하나, 둘, 셋을 나가면 돼. 천간은 하나를 더 나가고 지지는 무조건 하나, 둘, 셋을 나간 달이 임신한 달이에요. 작년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태호는 그냥 한눈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을사월에 났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을사월에 났다면 을에서 하나를 더 나가면 병이야. 병. 그 다음에 사에서 셋을 다 하나, 둘, 셋. 병신월에 임신했구나. 이해됐죠? 셋을 더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갑인월에 났다면은 역산을 하면은 결국에는 을이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난 달에서 한 달을 더 나가요. 한 달을 더 나가면 을이 돼요. 을. 그 다음에 인은 인에서 세 개를 더 나가요. 하나, 둘, 셋을 더 나가면 그러니까 작년 올해 갑인월에 났다면은 작년 을사월에 우리 엄마가 나를 임신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걸 계산할 때 무조건 천간은 하나를 더 나가고 지지는 셋을 더 나가면 돼요. 자,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운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을사월에 임신, 이게 을사월에 예를 들어서 임신한 월이에요. 임신해.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할 때 을사월에 임신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거를 내 일주에다 대입을 하세요. 내가 이거니까, 내가 일주가 여기 신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신금인데, 자, 내가 신의 일주인데, 신의 일주로 태어났는데 나를 임신한다니 을사월이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나 봐요. 이 사람은 천간지지가 을사충, 사해충, 그죠? 천간지지가 다 쌍충이 돼 있죠. 그리고 이 신해라는 거는 음권입니다. 음권인데 을사 자체가 양권이죠. 전혀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을신충, 차해충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임신할 상태가 불편한 상태야. 나를 낳지를 말아야 되는 걸 낳은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이게 금금목 재지요.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하라고요. 육친에 따라서 해석을 하세요. 육친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금금목 재 아닙니까? 그러면은 육친에서 봤을 때 나의 재는 누구예요? 나한테 재는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어머니는 인성이고 아버지는 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인데 쉽게 얘기해서 재가 파괴된 거죠. 이 재가 파괴됐다는 건 이거는 육신에서 봤을 때 아버지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간단한 얘기로 우리 아버지가 몰래 우리 엄마하고 외도를 해서 나를 낳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낳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천간지지가 쌍충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놓고 임신해놓고 아버지가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즉 쉽게 해서 뭐예요? 이거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복중에 애를 놔두고 아버지가 죽고 태어난 애를 유복자라고 그러잖아. 유복자로 나는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고 만나보세요. 유복자로 내가 태어났으니까 어려서의 경제적 고통이 엄청 심하다는 거는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는 5살에서 8살까지의 운이 참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 이거 일반인은요. 이 사람이 부잣집 이때 아주 경제로 풍조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석했다는 귀사대기 저가 순날탱이라고 욕먹어요. 얘는 요 대운이 아주 나쁜 대운이 있는 거예요. 어려서 참 고통을 많이 받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거예요. 우선 하나하나 읽은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대운을 읽을 때 천간은 5년, 지지는 5년 그게 아니에요. 전체 다가 나를 10년 동안 좌우하는,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운이 나쁘다고 해서 10년이 다 나쁜 건 아니야. 그 대운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매년 오는 세운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대운이 나빠도 그 중에 용신운이 오는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해는 좋은 거야. 거꾸로 얘기해서 아무리 이 사람이 여기가 최고 대운이야. 좋은 대운에 와 있다고 이 10년 동안에 이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럼 계속 평생 좋은 건 아니죠. 그 10년 동안 좋은 중에서 또 나쁜 해가 있는 거야. 그죠? 그때 대운이 좋으면 나쁜 해가 있어도 좀 덜 나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대운에 좋은 세운이 왔을 때 딱 그 찬스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대통령 되는 거, 검증을 우리가 하지만은요, 대통령 되는 거, 좋은 대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의 대운이 좋은 대운이 왔는데 대통령 선거하는 그 운이 기가 막히게 좋은 용신운이 왔을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무슨 큰 돈을 버는 것도 그래요. 나중에 주식도 얘기하지만 주식 투자도 이렇게 큰 돈, 떼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은 좋은 대운에서 기가 막히게 세운이 기가 막히게 좋은 운이 와요. 그때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이 생긴다든가 5억이 생긴다든가 몇 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이나 나는 참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즉 뭐냐면 운만 좀 잘 타고 머리를 생각을 하면은 맨 밑바닥에서 금방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사회였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진동폭이
아주 큰 나라야. 그렇잖아요. 또 상류층에 있다가 금방 아래로 꺾어져. 우리 친구들도 뭐 증권회사 사장도 하는 친구 있고 그랬지만은 당장 멀리 말고 재작년만 봐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났을 때 한 방에 날아간 사람도 많아요. 예? 한 방에 날아간 사람도 많아요. 몇십억 재산가가 하루아침에 새빵살이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반면에 또 그 기회의 찬스에 의해서 또 떼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가 그때 당시에도 우리 친구들 무역하는 사람들한테 엔화에다 베팅하라고 그랬어요. 야, 키코가 뭐냐 바보 같은 놈들아. 환율이 오르는데 왜 내려가는 쪽에다 베팅을 해? 올라가는 쪽에다 베팅하라 이거다. 그러니까 선물안을 다 올라가는 쪽에다 베팅하는 애들은, 특히 엔화에다 베팅하는 애들은 1년에 몇십억 버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운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복이 큰데 앞으로는 우리 시대는 참 그 기복이 심한. 자, 봐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크고 자본주의가 커지면서 97년도에 IMF 사태 와갖고 진짜 천지가 개벽이 됐어. 가난하게 아주 부자가 가난해지는 경우, 그때 중소건설업체들 다 죽었어요. 그러다가 또 99년도 벤처 붐이 불어서 또 떼돈 버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다 운이야 그게요.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그러다가 또 2000년도 2001년도에 경진 신사년에 또 벤처가 무너지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30만 원 주가가 그냥 5,000원 300원으로 떨어져 버려. 대표적인 게 새로운 기술 아니에요. 새로운 기술 주가가 99년도에 25만 원까지 갔어요. 액면가 500원짜리가. 지금은 아예 폐지되고 없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그렇게 우리나라는 변동이 큰 나라야. 그렇게 큰 나라. 그래서 참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도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거꾸로 얘기하면 또 부자가 금방 가난해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크게 많이 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중산층 이하로 빠지면 참 어려워요. 다시 상류층으로 올라갈,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그게 거의 계층이 굳어져 간다고요. 그러긴 하는데, 그러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운명을 볼 때 대운이 어느 대운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걸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사주 원국도, 이건 나쁜 사주예요. 원국도 중요하지만 대운의 흐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주가 좋은 것보다도 대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주도 좋고 대운도 좋아야 되지만은 원국이 좀 시원찮아도 대운이 잘 받쳐주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아무리 원국이 좋아도 대운이 거꾸로 흘러가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사주를 해석하면서 제가 볼 땐 참 이거 답답하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런 사주들을 보고 이 사주들을 이거 이때가 아주 운이 좋다, 그건 넌센스예요. 그거 참,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운을 볼 때 천간은 5년, 지지는 5년, 그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운이 왔을 땐 천간 지지가 용신운인데 자기권으로 들어왔을 때가 최고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대운에서 용신이 안 들어왔을 때요. 예. 대운이 좀 그냥 괜찮다고 봤을 때. 예. 어디서 그러니까 신강사주는 10년에서 6년을 좋게 보고. 아닙니다. 신약사주는 4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10년 전체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대운을 쪼개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5년이면 10년이면 10년 전체가 내 운을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10년이라는 속에서 좋은 애도 있고 나쁜 애도 있는 거예요. 그때 10년이란 대운이 나쁜 대운에서 좋은 운이 왔으면 그 한 해는 좋은 거야. 근데 10년이라는 대운이 나쁜 대운인데 진짜 나쁜 기신년을 만났다 그러면 그때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이제 연세들 드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지만은, 제가 60평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보면은, 사실 저도 제가 제가 38살 때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리고 39에 대학 교수로 갔는데, 40살에 갔군요. 그런데
그때 우리 때만 해도 30대 박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뭐 부자는 아니지만 공부를 많이 해서 이미 상류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내 주변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 생활해서 이렇게 20년을 지나 보면은 20년 이상을 이렇게 지나 보면은 진짜 그 기복이 그 20년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88 올림픽 끝나고 88 올림픽 내가 박사기를 87년도에 땄는데 88 올림픽 끝나고 우리나라의 그 진동에 대한 변동폭이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몇백억 부자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되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내가 부지기수로 봤어요. 그래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그 대운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원국을 보고 대운을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뭐 5년 그거 아닙니다. 기술운이 왔을 땐 뭐 5년만 나쁘고 그거 아니에요. 10년 전체가 내 운을 좌우하는데 그때 대부분 최악의 경우에 운을 보면은 10년 대운이 나쁜 중에서도 매년 오는 세운이 있잖아요. 그 세운이 나쁠 때 결정타를 입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태원이라는 거를 이 사주에서 왜 이거를 꼭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대운을 보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운을 볼 때는 이런 사주를 보고 태원을 보고 막말로 얘기해서 이런 사주를 보고 태원을 보고 당신은 혹시 저 첩의 자식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혹시 당신 아버지가 유복자 아닙니까? 라면 놀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거를 알아내는 게 그 어머니 뱃속에서의 운을.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은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삼박자가 맞아. 우선 부모도 잘 만나야 돼. 태어나서 부모를 잘 결혼을 잘해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며느리였고 또 딸 시 보내고 그럴 때 꼭 그 배란기에 결혼해서 임신할 때 그 임산부에 대한 그 분위기, 그러니까 임산부가 애를 갖게 했을 때 그 저기를 아주 좋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좋은 자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마시고 딸이고 며느리고 그 분위기를 그래야 그 애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좋은 일을 받아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좋은 부모 밑에서 애가 교육을 잘 받아서 좌우간. 우리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회에서는 일단 배울 만큼 배워야 돼.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말하고 공부를 잘하는 게 낫죠. 아니 공부를 물론 개천에서 용날 수는 있어요. 못 배우고도 성공한 사람이 있어. 그러나 확률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나온 애들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죠. 우리나라 장관 중에서 70%가 서울대학 출신이야. 그렇잖아요. 뭐 같은 값이면 서울대 가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어려서의 환경이 좋고 그렇게 해서 커서 잘 돼야 그 애가 성공할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제가 발전되고 안정된 사회가 되면 될수록 더 그래요. 개천에서 용나는 건 불가능해 이제. 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여자들, 젊은 여자애들은 이 배란길 때 참 몸가짐을 조심해야 돼요. 술도 마시지 말고 환경도 좋은 데 있고. 저 텔레비에서도 했지만은요. 임산부가 절대 생선을 먹지 말. 일본이나 미국에는 써 있어요. 일주일에 생선 한 번 이상 먹지 말라고 써 있다고. 왜냐하면 지금 바닷속에 오염이 돼갖고 생선들이 다 수은 중독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은이 몸에 들어오면 잘 안 빠져나가요. 그리고 수은이 왜 나쁘냐면 임산부가 그 수은이 생겼을 때는 거의 다 기형아가 나잖아요. 그래서 수은이 나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태원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냐면 재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재성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돈 아닙니까? 재성인데 이 재성은 편재나 정재를 구분하지 마세요.
아, 오늘날에 돈이 뭐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뭐 벼락부자이고 뭐 다 돈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편재 정재를 엄격히 구분했지만은 지금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편재가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아, 사람이 목돈이 확 들어와야지요. 매달 정기적으로 100만 원 들어오는 것보다 목돈으로 1억 들어오는 게 낫죠. 그래서 편재 정재의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재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숨어있는 지장간에 있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장간에 있는 거나 겉으로 있는 거나 효과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재가 없어도 지장간에 다 웬만한 사주들 보면 다 지장간에 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설사 내 사주에 재가 없어도 대운에서라도 용신운이 오면, 즉 이걸 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주에 재운이 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운이 와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용신운이 와야 그 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신운을 우리가 왜 따지냐면은 용신운이 와야만 재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복권 당첨된 사주 하나 예를 보면은 이렇게 됐죠. 을미 정의 갑술 기사예요. 그런데 지금 요 대운이 남자인데요. 남자인데 을미생이니까 이게 55년생이거든요. 55년생인데 55년이니까 지금 66세가 됐어요. 56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운이 이제 오대운인가 그래요. 오대운이라고 그럽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봐요. 자, 해월에 난 간목이니까 구성은 괜찮은 거예요. 해월에 난. 그런데 이 사람은 목국토, 요 시도 좋아요. 각기학도 토. 이거는 쉽게 해서 재가 많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신약한 사주입니다. 신약한 사주니까 일단 수가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뭐 해나 자고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는 임수 가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개수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일단 수가 용신이에요. 수가 용신이고, 그 다음에 이게 용신이고요. 수용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희신은 목이에요. 목인데 목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을미년이니까 역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을 병을 갑 이렇게 돼요. 개, 임, 신, 경, 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 자축, 신, 술유, 신, 미, 오, 사, 진 이렇게 돼요. 그런데 네. 지금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 수목이 용신인데 가만히 보면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여기를 보면은요. 여기를 잘 보세요. 해하고 미가 있는데 내가 직접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신약한 사주니까 만약에 묘년이 와봐요. 12년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묘년이 오죠. 이 사주를 한눈에 볼 줄 아는 게 뭐냐면 12년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묘년이 옵니다. 그럼 이 묘년이 오면은 내가 직접 안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해묘미 목국이 돼버립니다. 이 밑에가. 그죠? 그럼 목국이 되면 이 사람은 목이 들어오면 신약한 사주인데 내 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해묘미 목국이 되면은 이게 목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20년 동안에 보면은 일단 천간에 다 수가 떠 있죠. 수가 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수가 떠 있는데 여기에 여기 지금 56세인데
여기 지금 35세에서 45까지 요 개미 대운을 보면은 자, 물론 어떤 경우도 있지만 요때 이 사람이 언제냐면 99년도에 1999년도 요때가 기묘년이었어요. 99년도가 기묘년이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제가 이걸 왜 예를 드냐면은 자 봐요. 용신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해에 복권이 당첨이 된 건데 기묘년이 오면은 이게 자, 이 묘가 기묘년이 오는데 요게 지금 자기권이죠, 요게. 갑기합토이면서 자기권 아니에요. 자기권입니다. 자기권에 들어와 있고 자기권이고 그다음에 묘가 들어오면 해묘미 목국 삼합이 되죠. 그래서 요때 이 사주는 별 일 없는 사주예요. 별 일 없는 사주지만은 자, 별 일 없는 사주지만 이렇게 삼합이 돼서 잘 봐요. 사주에서는 삼합이 돼서 이 삼합이 돼 갖고 이게 용신이 될 때 참 좋은 거예요. 삼합이 돼 갖고 기신이 되면 나빠요. 근데 그게 용신이 되면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용신운이 왔을 때 여러분들도 복권을 사세요. 아무 때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벼랑간에 큰 돈이 생기는 사람들도 재운이 예를 들어서 재물운이 왔기 때문에 복권이 당첨되고 주식으로 이득 보고 그게 아니라 용신이 와야만 얻어지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그거를 강조하려고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신운이 왔을 때 이때 이 사람이 99년도에 이 사람이 제가 실제로 감정한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부동산 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근데 뭐 초년운이 을미년이 별로 안 좋고 초년운이 나빠요, 이 사람이.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이 나빠요.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합니다. 이게 수목인데 이게 병술, 울류 이거 절대 운이 아니잖아요. 그죠? 5살서부터 여기 25세 갑신여까지 운이 나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뭐 썩 하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 사람이 이 갑술이라는 이 자체가 좋아요. 갑술이라는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봐요. 갑목은 이게 음권의 대표 주자인데 이 음권에 술, 해 이렇게 음권에 들어있는 게 좋은 겁니다. 지지를. 설명했죠? 이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한눈에 읽어야 돼. 이 사람이 만약에 갑진일주라고 친다면 이건 죽었다 깨나도 절대 이 사람 복권에 당첨이 안 됩니다. 갑진일주 별별이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갑술일주 때문에 그렇지요. 잘 봐요. 갑술하고 갑진을 놓고 봤을 때 갑술은 여기에 신정부예요. 예? 이게 다 자기권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을계무야. 여기 지금 을목이라는 겁재가 들어있죠. 이해됐어요? 겁재가 들어있는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갑목은 목국토라 하더라도 이건 잘못하면 내 게 아니라 딴 사람 돈이 돼요. 이거는 목국토라도 다 자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권에 있는 같은 토라도 자기권에 있어야 돼요. 갑목은 갑진보단 갑술일지가 훨씬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임진일주하고 임술일주 같은 괴강이에요. 좀 이따 얘기하지만 임진도 괴강이고 임술도 괴강이에요. 근데 남자한테는 괴강을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는 거예요. 남자 사주에서는 괴강을 안 따지는 거예요. 괴강이란 자체가 여자에서만 따지는 거야. 고란살도 남자 사주에서 고란살을 따져야 안 따져요? 남자가 고란살이 뭐 필요해요? 왜 이러면 나가서 어디 술집 가서 술 먹고 놀면 되는데. 지금도 여자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란살을 여자의 경우만 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보세요. 임진도 그렇고 임술도 그렇고 이게 다 괴강이고 괴강살이고 나빠요. 그런데 임진보다는 임술이 훨씬 남자 사주라면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래요? 이 안을 보라고요. 이거는 내가 음권인데 이거는 지는 양권에 있죠. 그럼 여기 지장간을 봐. 지는 뭐 을계무예요. 을계무.
여기 지금 겁재가 들어있죠. 겁재가 들어있는 게 나쁜 거예요. 근데 술은 자 신정부가 들어있어. 그러면 신금은 뭐예요? 금생수, 인성이고 그 다음에 정임한목, 수국화, 재구. 그래서 임진보다는 임술일치가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물론 충국만 안 된다. 충국이 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여기를 자기권으로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여기 밑에를 자기권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런 재를 용신운이 왔을 때 재를 얻은 거고 초년운이 나쁘니까 공부를 여러분들이 남의 사주를 볼 때요. 아, 이 애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는 거는 초년운을 보면 알아요. 10대 때 운이 좋아야 좋은 대학을 가는 거고 그 학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년운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주는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주는 아닌데 공부를 잘하는 사주는 아니지만은 이제 일단 요 30대 후반에 일단 계수 임수 이게 용신이거든요. 수가. 그래서 그러는 중에 묘년이 오면 해묘미 목국이 돼서 요때 운을 받은 거거든요. 요때 운을 받았는데 그래서 진짜 벼락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어려울 당시에 99년도에 10억, 20억이면 큰 돈이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돈복이 들어오는 것도요, 재물복이 들어오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이다. 내가 간목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 무술년이 왔다. 아, 그러니까 목국도 재로구나. 편재로구나. 편재가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은 뭐 큰 돈이 들어온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용신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운이 와야만 우리는 뭐든지 또 관도 마찬가지예요. 진급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인성운이 들어오면 근데 그 인성운이 용신운이 됐을 때 다 진급도 되고 장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용신이 우선이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게 재인데 재도 반드시 뭐 재물운이라는 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요. 용신운이 왔을 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신운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 있어요. 대한민국에서요, 대한민국에서 용신운을 잘 타가지고요, 잘 타갖고 증권업에 종사해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예요? 현재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죠. 그 양반이 그 전에 동원증권 지점장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IMF 때 그래갖고 2000년도에 벤처 붐이 불을 때 돈 버는 거예요. 다 운이 이렇게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운은 용신이 왔을 때 큰 돈을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 내 자식 할 때 용신이 왔을 때 전력 투구를 하는 거예요. 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특히 용신이 왔을 때 그래요. 근데 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아, 지금 주식도 예를 들어서 뭐 주가 지수가 1000에서 2000이 갔는데 개인들은 못 먹었다. 먹은 사람도 있어요.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역시 물론 머리도 좋고 분석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용신운이 왔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해요. 같은 투자를 해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요, 우리가 관에 대한 걸 하겠어요. 관. 근데 우선 관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편관과 정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 관은 구분해야 돼요. 재는 편재 정재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돈 들어오는 건데요.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이 관은 좀 구분해야 돼요. 관은 편관 정관을 구분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살혼잡이다. 이 관살혼잡은요, 반드시 편관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편관은 나를 극하는데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봐요.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내가 정화예요. 뭐 정축일주다. 뭐든지 좋아요. 여기는 뭐든지 좋은데 임자월에 났다. 임자월에 난 거와 사주가 이렇게 했을 때 계월에 난 거와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이거는 수국화인데 수국화니까 근데 이거는 정관이에요. 근데 요거는 편관이에요. 그죠? 이게 음화네. 일단 음은 자기권이고 아닌 걸 떠나서 일단 음이죠. 수국화 이거는 편관이에요. 이거는 정관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되어 있는 수국화, 합의되어 있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편관을 겁내냐면은 이 편관은 이거는 나를 극하거든요. 나를 극해. 나를 극하는데 이 편관은 이건 잘못하면 이게 충의 의미를 가져서 그래. 수국화로 이거 날 치잖아요. 정계충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편관이 그런데 편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편관의 의미를 따질 때 딴 데는 따지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월지예요. 사주를 볼 때 이 월지 편관이 제일 중요한데 이 월지가 편관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이 월지가 편관인 사람 정관이 아니고요. 근데 사실은 정관도 같은 의미를 가져요. 이게 월지에 정화가 있는데 자월이라든가 해월이라든가 요거는 우리가 정관이고 요거는 편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음량이 다르니까. 그런데 월지에 이렇게 든 사람 딴 데 들은 거 소용없어요. 요런 사람들은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을 잘 지켜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우리가요 사주에 관이 있어야 돼요. 사주에 관이 없는 사람은 관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극하는 거죠. 관이 나를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누가 좀 억제를 해줘야지 관이 없는 사람들은 지 멋대로 해요. 천방지축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관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법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관이 나쁜 뜻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애들이 여러분들 틀림없어요. 주변에서 봐요. 사주에 관이 없는 애들은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누가 제어를 안 하니까 지 멋대로 굴어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의 도덕이 있고 물론 부모의 영향도 크지만은 사주 자체에 특히 월지에 관이 드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법을 잘 지키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쉽게 해서 정의감이 있어. 정의감.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사람이 좀 그런 것도 있어야죠. 응?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요번에 제가 뭐 들은 얘기지만은요. 요번에 그 교육청 사건이요. 그 내부자가 고발 안 하면 몰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내부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그게 잡히겠어요? 내부자들이 다 정보를 줘.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거야. 이거 이 선생이 졌다고 해서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정화를 위해서는 이 정의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에 편관이 있고 정관이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 나쁜 점이 있어요. 사주가 딴 데는 따지지 마시고 월지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월지를 2배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요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월지 편관인 사람들은요. 이게 대부분 그래요.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경솔해요. 사람이 성격이 급한 사람 치고 크게 성공을 못하는 게 뭐예요? 경솔해서 그래. 생각을 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행동해. 급해요. 급해요. 이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정관은
남자한테는 직장이고 이게 여자한테는 남편이에요. 남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관은 여자한테는 남편 외의 남자예요. 남편 외가 남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남자한테는 이것도 직업이에요.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평관이나 정관이나 직장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평관, 특히 이런 평관들은요, 이게 이건 법을 지키는 구성력이에요. 구성력이 있는 직업. 이 구성력이 있는 직업이 뭐야? 군인이라든가 법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형을 집행한다든가 이렇게 좀 강한 사람, 강한 직업이요. 이런 사람들이 평관격이 많아요. 법을 지키니까 지키는 것만큼 법을 이렇게 내가 남을 구속을 시키는 직업, 뭐 군인이나 법관이나 형을 집행하는 거,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편관격이 많아요. 월지 편관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정관의 경우는 말 그대로 뭐 남자의 경우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식신도 직업이지만은 남자한테는 이 정관도 직장이고 여자한테는 남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거 관살 혼잡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사주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사주를 하나 볼까요? 자, 사주가 만약에 이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자, 내가 계일주인데요. 요거 무게합하다. 그거 아니에요. 합은 1대1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나요. 야, 이 사람은 연두 무게합파, 월두 무게합파 아니에요. 이건 합 자체가 안 되는 거야. 합은 1대1 때만 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에 무가 없으면은 요거만 합의 의미를 갖는 거야. 이거는 합 자체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토국수 정관이야. 말 그대로 정관이에요. 정관의 의미만 따지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 토국수 정관이 많고 또 이거는 평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이 많아. 이거를 관살혼잡이라고 그러죠. 정관이 4개에다 평관이 들어있어. 관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남자라면은 이 사주가 남자라면은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직장 안에요. 이 직장 변동이 이게 아주 심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우물을 파라고요. 이렇게 직장 변동이 심해 갖고는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한우물을 파야 한 직장에 오래 있어요. 어떻게 뭐 사장은 못해도 그래도 부사장 전무라도 할 텐데 조금 몇 년 하다가 실적 나서 앵기고 그래서 이렇게 남자도요, 관살 혼잡을 자기 꼰이든 아니든 자기 꼰에 있든 아니든 관살이 많은 사주를 우리가 성공 못한다고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직장 변동이 심해서 그래요. 자꾸만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자라면은 이게 더 나빠요. 여자라면은 이거는 반드시 그래요. 이거는 결혼을 해도 가정이 깨져요.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남자가 이렇게 주변에 많은데요. 일부 종사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관살 혼잡 사주들이 대부분 이 가정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다는 거를 이게 그래서 여자 사주의 경우에는 관살 혼잡을 제일 겁내요. 관살 혼잡 사주들은 늦게 가도 반드시 깨질 가능성이 많고 안 깨져도 나쁘게 얘기해서 반드시 애인이 있게 됩니다. 그냥 뭐 사주에 관이 2개 있는 것 같고 관살 혼잡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관 2개 정도는 괜찮은데 3개가 되면은 나를 빼놓고 7자에서 3개가 되면 벌써 많은 거죠. 그러니까 2개까지는 괜찮은데 3개가 되면 이런 사주들은 뭐 100%예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이런 여자들은 뭐냐면은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게
다행인 게 이게 용신이에요. 그죠? 시에 용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느지막해는 이제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여러 번 시집을 갈 가능성이 많아요. 한 번 가서 실패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이 정관, 평관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하지만은 이 여자 사주의 경우에 이 정관, 평관이 섞이는 거를 우리가 겁내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사주에 말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관이 있는 게 하나쯤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야 나를 억압을 하고 나를 제어하고 내가 어디에 구속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